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기한이 없으면은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No deadline, no action.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벌써 새해가 되고 오늘이 1월 3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첫 수익 나는 걸로 여러분들 유튜브 시작하는 걸 이제 장려하는 그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그 기획안을 어떻게 만들지 제가 그 가이드를 이번 주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미 저한테 벌써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코딩 관련 유튜브를 기획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미 벌써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소재를 이렇게 어떤 걸로 가져갈지 그리고 각 편들이 어떤 내용이 될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내면 될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마침 새해 첫 영상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새해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따가 또 새로 시작한 학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첫 주제로 새해 계획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근데 대부분 새해 계획을 이제 막 세우면은 뭐 계획은 거창하게 하는데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계획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해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새해 계획이라는 거는 실제 달성 가능한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너무 무슨 뭐 꿈 얘기하듯이 너무 1년이란 그 시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거를 내가 목표로 삼아버리면은 이거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둘째로는 목표만 딱 적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또 마찬가지로 짜야 돼요. 마치 우리가 그 제가 얘기하는 이 유튜브 시작하는 그 계획을 짜는 것처럼 단순히 뭐 새해에는 뭐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뭐 그 새해 계획 중에 하나면은 그 아래 세부 계획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소재로 어떤 영상을 만들지, 그래서 세부 계획을 아웃라인으로 뭐 엄청 상세하게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세부 계획에 대한 이런 아웃라인이 있어야 돼요. 대충 내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셋째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한이에요. 기한. 그러니까 새해 계획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걸 뭐 연말까지 기한을 잡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세부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그 계획으로 이제 유튜버 뭐 10,000명을 만들어 보기 이걸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부 계획을 짜면은 각 뭐 편당 뭐 어떤 거를 만들지, 어떤 소재를 써서 어떤 영상을 만들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기한을 각각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첫 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뭐 3월 말까지는 뭐 1,000명을 만들고, 그 다음엔 뭐 몇천 명으로 올라가고, 이걸 점진적으로 그렇게 기한을 붙여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걸 모니터링 하듯이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10,000명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훨씬 관리가 가능하겠죠. 이거에 대한 성과를 중간에 점검하기도 훨씬 편하고. 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기한이 없으면은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No deadline, no action. 기한이 없으면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기한이 없어요. 그 다음 주로 밀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안 하고 그 다음 주로 또 밀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안 하고 그 다음 주로 또 밀리고, 영원히 그냥 밀리기만 하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새해 계획이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를 해서 감량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몇 킬로까지 언제까지 빼겠다는 계획을 그 기한을 잡아야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청소도 그냥 제가 막연하게 오늘 그냥 청소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기한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1시 17분이에요. 이렇게 안 나오지만 1시 17분인데 1시 40분까지 청소를 하기. 제가 기한을 잡으면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기한 내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드라인, 이 기한이 없으면은 어떤 계획이든 이게 행동이 촉발이 되질 않아요. 기한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말을 기한으로 두기보다는 세부 계획에 맞춰서 세부 기한들을 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새해 계획을 달성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그 세부 계획에 맞춰서 제가 그 성취감 얘기도 했었죠. 거기에 보상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래서 3월 말까지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3월 말까지 예를 들어 유튜브 구독자를 뭐 15,000명으로 만들기, 15,000명으로 만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달아 놓는 거죠. 뭐 가져올까? 무슨 마장동에 가서 툭불 등심 뭐 10만 원어치를 먹기, 뭐 이렇게 제가 그냥 보상을 달아 놓는 거예요. 거기다 저 스스로에 대한. 그래서 이런 세부 계획에 맞춰서 또 세부적인 그걸 달성했을 시 달릴 보상을 본인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작업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 새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달성을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이걸 붙들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그 연구 결과로 봤을 때 21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이걸 21일을 지속하면은 그게 이제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 삶의 일부, 내 성격의 일부가 되기까지는 반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항상 꾸준히.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끈기를 가지고 진행할 생각을 하시고 기한을 만드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기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기한이 없으면 우린 움직이지 않아요. 데드라인이 없으면 액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돌이켜 보면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하고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게 다 이 요소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들어가 있는 이유가 또 다 있어요. 업무 능률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걸 이미 연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들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생에도 적용을 하면은 보다 이제 우리 삶의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새해 계획을 만들 때 첫째, 달성 가능한 계획을 일단은 만들어 놓으시고, 둘째로는 세부 계획을 반드시 만드세요. 꼭 뭐 살 빼기, 운동 열심히 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가 올해 새해 계획이면은 어떤 운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계획을 짜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달성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사진입니다. 난 너한테 말 시킨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런 세부 계획에 맞춰서 세부적인 목표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3월달까지 뭐 골격근량을 얼마까지 올리고 체지방을 얼마나 줄이겠다, 그거 목표 달성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만들어 주세요, 본인 스스로에게. 본인이 뭐 갖고 싶었던 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거를 달아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새로운 카메라를 사고 싶다. 어차피 살 건데 이왕이면은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를 달성했을 때에 대한 보상으로 걸어 놓으세요. 그냥 뻔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성취감이 다르잖아요. 내가 스스로 만든 성취긴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대한 성취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전략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끈기가 필요해요. 항상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아무리 좋은 습관이어도 이거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성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 고통을 싫어해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항상 고통이 수반되게 마련이고, 그리고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뭐 이렇게 뭐 왕자가 없고 뭐 날씬한 몸매가 아니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방법은, 이거는 제가 그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에서 들은 건데, 그 사람은 새해 계획을 안 세우고 이렇게 한대요. 지난 한 해를 리뷰를 한대요, 새해가 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난 한 해의 각 이벤트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각 달들, 뭐 1월부터 이렇게 각 달들에 본인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줬던 사건들과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을 정리를 다 한대요. 그래서 칼럼을 좌우로 나눠가지고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나눈 다음에 본인이 지난 한 해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한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로 삼는데요. Not to do list. 이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을 하지 말자.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을 더 하자. 더 많이 하자.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신선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근데 또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일들이 글쎄요,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데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판단하에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이번 주 내로 아마 내일 모레 제가 바로 이제 이 이벤트에 어떻게 참여하실지, 그 기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실지 제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